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태평양 건너 도널드 트럼프 얘기입니다. 인종차별에 성차별까지 상식 이하의 막말을 일삼고 각종 추문에 연루되면서도 용케 미합 중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네요.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낙오되고 빼앗기는 이들의 분노가 거듭 쌓여 그의 당선에 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끌 미국의 4년은 이 같은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 분명하니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인세를 대폭 삭감하고 복지도 크게 줄이겠다는 그의 공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확고한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중국과는 대대적인 환율전쟁을 예고한 트럼프의 재임기 동안 미국 달러화 중심의 세계 경제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미군 재배치로 동아시아의 안보 구도가 재편되게 되는 건 아닐지, 그보다도 급격한 정세 변화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건 아닐런지, 내정은 개판이고 북한과의 소통은 단절된 지 오래, 트럼프의 미국과 아베의 일본, 막강한 중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판타지를 기대하게 되는 오늘, 당신과 제 앞엔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까?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박기사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박기사와 함께 오늘 축구 경기를 보고 야밤에 저 밤 10시 38분이 됐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밤에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가 한창 조사를 받고 있겠죠? 네, 거의 사지를 찢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참 이것도 말도 안 나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그리고 잡혔다는 게 좀 잡혔다기보다는 자기가 출두한 거지만 출두죠.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신변이 확보됐다는 게 좀 다행이에요. 다행이다기보다 이제 거기 있었으면은 걔네들은 얄짤 없으니까 좀 안전하게 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독일에서 잡힐까봐? 네. 네. 저는 유병헌처럼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거든요. 네. 또 그러기에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아줌마인 것 같아요. 네, 이분 보시면 호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상 그 기자들도 뉴스에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저급해지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 호빠 얘기도 본인 직접 간 게 아니라면서요. 좀 불렀다네요? 네, 불렀다고 합니다. 5명을. 급이 다르신 분들은 이렇게 콜을 하는군요. 네, 얘기가 많죠. 우리 유라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정유라 씨. 네, 유라 씨 8살 때. 네. 새신사라 그러죠. 때밀이. 네. 아주 귓방맹이로 날렸다. 8살짜리 애가?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VIP만 갈 수 있는. 네. 아주 좀 특별한 데래요, 강남에. 네. 거기서 이제 안마도 받으면서, 때도 밀고 하는 데인데, 원래 예약제 이런 건데, 한 15분 정도 밀다가, 됐어! 그러면서 15만원 던져주고 가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분도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기자분들이 쫓아갔나봐요. 그래서 네. 어땠냐 물어보니까 정말 예의가 없어서 자기는 기억을 한다. 그러면서 8살 때 12년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시네. 귓방맹이를 때렸던 그런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이달의 쌍년, 이 올해의 쌍년 이런 것처럼 작년에 조연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달이도 다 필요 없죠.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대한민국 전체 역대 통틀어 쌍년 중에 정말 명성황후의 버금갈. 네, 야, 명성황후 빠 많어. 아, 그래요? 네. 드라마 이후에 빠 많아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렇군요. 몰랐어요. 어쨌든 능지처참 드립을 받을 만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출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참담합니다. 말도 안 되죠, 솔직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요즘 호빠 논란이 막 불면서 괜하게 이제 또 영화 배우들이 된소리를 맡고 있어요.
그 고영태 씨가 이제 연예인 야구단, 그 김승우 씨가 활약하는 구단주로 있는 그 그렇죠. 팀에서 활약을 하면서, 뭐 이분 호빠 출신이 뭐 펜싱 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면서, 맞아요. 어떻게 연예인 야구단에 가입했는지도 의문인데, 또 이제 그 고주원 씨랑 뭐 친분이 있다. 같은 고씨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단했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또 같이 찍힌 사진들만 놔두는 거에 이제 박혜진 씨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부터 해서 괜히 배우들이 막 요즘에 숨을 잘 못 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박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명을 했죠. 네. 뭐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보셨습니까? 박혜진입니다. 예, 아닌 것은 박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합성도 아니고 박희진은 맞는데 네. 아는 사이는 아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술집에 놀러 가서 놀러 갔는데 나랑 벨트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게 아닌가? 라는 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과거는 과거고 한류스타는 또 한류스타가 됐으니까 이제 아니다. 이분 쪽에서 이제 계속 뭐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고소한데요? 예, 좀 여기서 입을 좀 다물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과거는 과거고 뭐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연기에 장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예. 네. 좋은 배우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시길 기원해드립니다. 아니, 그 사진은 우연히 찍힌 거예요. 아, 벨트가 같다 보니까. 예, 구찌 벨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참, 싱숭생숭합니다. 제가 무슨, 사람들이 일을 해도 이게, 과연, 뭐 때문에 일하는가, 이런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네가 그 담배 뻐끔뻐끔 피는 게 다 글로 들어갔어. 내가 볼 때 호빠 비용 이런 걸로. 그러니까, 나 그 열받아가지고, 담배값도 다, 순실이가 올린 건가? 그렇겠지. 다 올린 거지. 네. 참, 진짜, 거지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 제일 꼭대기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무당일 수가 있습니까? 네. 나름 영생교 교주래요. 뭐 말이 무당이라니. 됩니까? 진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 나라에 뭐 계급이 있다 했지만 정말 계급이 있다는 게 새삼 확인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삼성이 뭐 즉시 입금을 해줬다. 재단도 안 거치고 30몇 억을.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이 재단으로 이제 또 뭐 출연을 했다. 그리고 차은택 같은 역시 이렇게 그에게 부름받는 이쁨 받는 남자애들이 뭐 자기가 막 기업들 삥을 뜯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진짜 진짜 무력하다. 이 사회에서 열심히 그냥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아닌 줄은 알았지만 정말 이걸 직접 보고 나니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이건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에 많이 좀 돌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합법적인 도박하는 거요? 그렇죠. 합법적인 건데 이제 비합법적인 곳에서 이제 떠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프로토라 그러죠. 네. 토토. 이걸 찍으면 이제 승, 무, 패 이랬고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배당이 나눠집니다. 네. 가장 유리한 게 배당이 작고요. 그다음에 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게 배당이 높죠. 이렇게 해서 좀 나온 게 있어요. 박근혜 최순실 새누리당 해갖고 승무패 해갖고 사설로 지금 떠도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면책 2.55배고요. 네. 박근혜 하야 2.9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 2.45배. 정말 막상막한 이 베팅 금액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순실 혐의 없음이 4.6배. 그 다음에 징역이 3.5배.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1.61배입니다. 집행유예가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이 도박꾼들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 쪽으로 해서 이제 분당이 1.21배. 단합이 3.95배. 그 다음에 해체가 10.5배입니다. 해체는 안 된다는 거구만. 분당 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분당이라 하면 그 친박과 그 다음에 친박이 그렇죠. 아닌 쪽으로 네. 나가는 그런 얘기일 것 같고, 친박이 그만큼의 세력을 그 옆에서 결집이 만약에 된다면야 박근혜한테는 장기적으로 노후가 보장되니까 좋겠지만 그런 세력을 모을 수 없을 경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연동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한국 정치가 개판이라는 얘기도 되네요. 개판이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때린 다음에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혐의가 적용된 것도 그 재산을 유용하거나 뭐 이런 사실을 전혀 그러니까 재단에 있는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거나 이런 것들을 못 찾은 지금 상태라서 결국 적용된 게 사기 미수. 아, 뭡니까? 사기 미수가. 사기 미수, 그 다음에 집권 남용 이 두 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어이가 이 두 가지 별로 세지가 않거든요. 양형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국정농단하고 청와대 수시로 출입하고 거기에서 뭘 빼왔는지 어떤 기밀을 빼봤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거의 주술사 역할을 한 건데 박근혜를 꼬드겨가지고. 예전에 이 관철이 형, 네. 관천이 형, 네. 관천이 형은 무슨 기밀, 네. 유출 이래갖고 형 세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좀. 그때 말 많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유출이 완전히 밥 먹듯이 하는 건데. 그때 검찰이 이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된다고 계속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그걸 기각시켜도 계속 받겠다고 계속 요청해서 박관천을 거의 검찰이 너 잡아 죽이겠다.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썩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썩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최순실이 죄를 밝힌다? 뭐 형을 내린다? 때린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좋은 침대에서 지금 잠을 자면서도 밖에다가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래도 모르는 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녹음도 안 했다면서요, 녹화. 네. 원래 조사 과정을 뭐 녹화하거나 뭐 이런다는데. 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네, 녹화도 안 하고요. 진짜 개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였나요? 그 포크레인을 끌고. 아, 대검찰청을. 네, 그 진입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열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청와대를 가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참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아까 도박력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했어요. 이게 사설 도박의 세계는,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허용하는 뭐 스포츠나 이런 거에 걸지만, 정말 다른 레벨의 세상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되게 유명한 구단주, 뭐, 아브라모비치나, 그 다음에 요즘에 아랍에서 더 뜨시는 분 그 이름 뭡니까? 아랍계열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아, 만수르 네, 형. 만수르 형. 네, 수르 형. 뭐 이런 형들이 그쪽 그들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지 취급받는 그들의 세계에서 도박을 걸 때는 정말 어느 나라 정권, 뭐 정책 이런 거 건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누구 그 집권 중에 하야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에도 거의 그 베팅이 온갖 거에 다 걸려 있다는데. 다 하죠. 네, 이게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새삼 직접 듣고 나니까 참담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딱 벌어졌는데.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하야가 과연 될까? 탄핵이 될까? 이러면서 지금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 이 자체가 이미 야권이 무능력한 걸 보여주는 거다. 시민사회가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네. 슬픕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를 지 집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중에 뭐 침대도 3개라면서요? 네. 내 얼굴 몰라봤다고 그 경찰 그냥 바로 저천시켜버리고 빼버렸다고. 아니 무슨 청와대가 모텔도 아니고 잘 데 없다고 거기 가서 자는 게 어딨어요. 그래놓고는 검찰 출두할 때 울면서 네. 네, 잘못했다 죄송하다 저도 그걸 이러는데. 생방으로 봤거든요. 아이고. 생방으로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습 시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그죠. 네, 흑수저당. 네. 네, 그분들이 거기서 좀 바로 이렇게 기습 시위를 안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좀 얘기 좀 들어보고. 네, 그럼 포토라인을 좀 더 길게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그건 좀 아쉽긴 했는데 아무튼 욕심이란 욕심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얼굴 쌍판떼기를 보니까 모니터를 향해서도 깃방망이를 날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겁니다. 과연 최근 정권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만큼 공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만큼 이렇게 분노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걔는 무당일 뿐이고 무당한테 당하고 있는 애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가 지금 일단 갑갑하고 그만큼 대통령제가 얼마나 막강한가 대통령제 지금 우리나라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합의도 없이 오늘 총리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썰이 있잖아요. 박지원 네. 의원이랑 지금 국무총리 총리랑 그 다음에 정진석 네. 대표랑 셋이서 호텔 라운지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이 핸드폰을 하다가 총리
바뀐다는데? 그랬다고, 예, 다 몰랐다고, 네. 예, 그런 얘기도 돌죠. 참. 이 정부는 정말 인사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되게 많은 정부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대선 개입 논란도 있었고 그 민간인 사찰 논란도 있었고 세월호 참사도 됐었고 청와대 문건 유출도 있었고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총리 연속해서 낙마도 있었고 성완종 씨 비롯한 그런 파문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진짜 한 6개월도 얌전하게 간 적이 없는 정권 같아요. 이런 참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된다. 그 나라 국민들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불과 10년 만에 얼마나 쇠퇴를 했는지 얼마나 퇴보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돼요. 네. 우리 10년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이 한 말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달라붙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네. 김병준 씨는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글쎄요, 독이 든 그러니까. 성배 아니에요? 네.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사실 이것도 음모론인데 아까 우리가 전에 이달의 기대작을 소개합니다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때는 이 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민정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민정수석이 약간 이명박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현 정권에 들어가는 어떤 인물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민정수석 자리건, 그게 그냥 하다못해 청와대 행정관이건, 심지어 총리는 처음에 들어가도 욕을 엄청 먹는 자리거든요.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할 때도 총리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총리가 그 정권의 실정이나 모든 욕을 다 먹어야 하는 자리니까, 내정에 대해서.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정권이 끝나가고 레임덕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의 이런 문제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 개인의 그런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분명히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 정치적인 요소가. 그렇다면 그를 이 성배를 잡도록 만든 어떤 힘이라는 거는 뭘까? 그 배후가 될 수 있는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좀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본다는 설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다음 대통령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공연하게 얘기하던 게 이제 슬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매번 당하는 그 야권들도 상당히 진짜 어이가 없을 만해요. 왜냐면 그들 무슨 세포 분열도 아니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새로 정권을 창출하겠대, 자기끼리. 그렇죠. 네. 그럼 야당이 왜 있습니까? 어이가 없죠. 네.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그리고 제가 가끔 뭐 김어준 씨가 나오는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가끔 들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 막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막 음모론 계속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모론도 좀 심하잖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뭐 음모론을 넘어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속 보면서 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좀 무력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사실 이명박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서울시장에 그 박원순 시장 뽑은 거 말고는 제가 투표한 쪽이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제가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다들 하나같이 뭔가를 진짜 짜증나는 일들을 하고 갔었거든요. 네. 그 서울시장조차도 그 전에 오세훈이었고, 오세훈이 뭐 했습니까? 한강에 뭐 르네상스 같은 거 해야 한다면서. 웃긴 게 그런 애들이 지금 다 그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다들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웃긴 게 최순실은 본 사람이 없어. 맞아.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 무슨 투명인간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없대. 그렇게 막강한 힘을 행사했는데. 네, 다 모른대. 본 네. 적이 없대. 정말 어이가 없죠. 네, 뭐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데 국민의 한 명으로서 되게 무력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던 시절에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이제 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받았던 그 지지가 상당했어요. 48% 막 이랬어요. 맞아요. 그럼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박근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에서 약간 밀렸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사태를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한번 지는 게 얼마나 큰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느냐 이런 부분을 진짜 느끼면서
결국 잘못 뽑아놔서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나서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물기를 틀 수도 없고 글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되게 무력하다는 거죠. 검찰이라고 지금 한 국가의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있는 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이 다 해서 그냥 그나마 이렇게 온 거지 언론이 없었으면 검찰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석희 형님 없었으면은 그죠. 정말 암울했을 겁니다. 석희 형님, 진짜 석희 형님이 이 시대에 참 언론이 몇 안 되는 언론인 중에 한 분으로 그래도 자리를 차고 계시니까. 네. 요즘에 검찰에서 발표하는 거 다음 날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석희 형님이 하나씩 반박해서 네. 기사를 내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엄청 답답할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깠으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수습을 했을 텐데 본인들이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면은 최순실이 자기 PC 아니다 네. 라고 해갖고 맨 처음에 검찰도 처음에는 그 PC에 대해서 열어봤더니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듯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석희 형님이 다음날 셀카? 네, 셀카 사진이랑 그리고 본인이 또 아니라고 계속 우기니까 이제 가족 생일 네. 때 찍은 사진, 가족 사진 뭐 이런 거를 같이 열어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검찰을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까면 안 되는 나라인 거야. 똑같은 사실을 먼저 딱 한 번에 알려줘도 한 번에 알려주면은 이 새끼들이 반박하고 막 그걸 덮으려고 정치권에서 막 이제 싸움으로 몰고 갈 거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카드를 주면서 하나하나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죠, 사실은. 네, 이렇게 되고 있고 검찰을 못 믿어서 뭐 특검으로 가자 하니 뭐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지금 한 여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뭐 이 사람들은 전에 세월호 신물 참사 때도 정치로 결국 몰고 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걸 다 정치 싸움으로 가져갈 사람들이에요. 자기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특검 하면은 우리 저 밑에 가 계신 분인가요? 최동욱 네. 님이랑 좀 올라오셔야죠. 그죠. 믿을 수 있는, 적어도 국민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 꼴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러자니 뭐 자기가 하야할 것 같지도 않고 탄핵으로 갈 수도 없어 보이고 지금 역풍 얘기도 나오고. 제가 보기엔 하야의 뜻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사진 보면은 계속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최신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이 일정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본인의 네. 일정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판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언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요? 전 4.19 때랑 좀 비슷합니다. 아. 그 이 박사님 계시잖아요. 네, 예, 예. 진짜 우리나라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은 국민들이 참다 정말 못 참아서 일어난 게 4.19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일이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 민주주의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권은 재창출을 노리고 있으니 정권은 그렇죠. 진짜 양심도 없고 뭣도 없는 놈들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투표를 나중에 뭐 잘하는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권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건이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흐지부지하게 계속 진행되다가 네. 나중에 그러겠죠. 뭐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거냐. 지겹다. 또 이러면 얘기가 나오면서 뭐 흐지부지 넘어가겠죠. 네, 지금 똑같네요. 세월호 때에 계속해서 걸려있던 책임자들, 뭐 그때 당시에는 법정 소송도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집행유예로 그렇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사태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썩어 있나를 총체적으로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왜 한의학 같은 데서 온몸에 이제 뭐 작은 병이 하나 생겨도 그것은 몸 전체적인 균형과 뭐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다, 밸런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사태가 아주 작은 표피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저는 이분한테 열사 이렇게 또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 그분만이 아니라 네. 정은호 열사. 저 오늘 제가 사실 요즘에 박 기사가 도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도박을 옆에서 그냥 나 이 도박 좀 작작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 것. 도박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정은호 씨가 이제 해외 도박하고 그렇죠.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때 최유정 변호사 맞나요? 최유정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판사 출신. 그분의 이제 팔을 잡으면서 25억 토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 뭐 토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나비 효과라는 게 뭔지 정말 절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여기 좀 법조 비리가 좀 썩은 것 같아서 좀 파보니까 뭐가 나오고 그게 결국 대통령까지 갈 줄, 대통령을 넘어섰죠. 이렇게 그렇죠.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당까지 나올 줄. 네, 무당. 사실 진짜 지들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무당 영생교가 웃기더라고요. 왜요? 파 자체가 저희 신천지랑 원래 같은 파잖아요. 네네. 네, 뭐 통일교도 같이 섞여 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제 막 도피 같은 걸 도와줬던 분은 예전에 세계일보 네. 사장 아들이었나? 아무튼 지사장으로 있던 그분이 계속해서 뭐 도와줬다고 하고 그때 인터뷰도 참 웃겼잖아요. 세계일보가 언론인지를 참 의심하게 하네. 네. 참 정말 어이없는 인터뷰 막 그런 거 나왔었는데 아니 검찰도 못 찾는 네. 최순실을 어떻게 찾아서 그렇게 옆모습만 찍으면서 네.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참 어디까지 썩었는지 정말 가늠을 할 수 없고 요즘에 제가 저번 11월에 네.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별점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네이버에서 별점 테러를 받으면서 이 영화는 국뽕 영화다. 정말 미화된 대한민국을 보여준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정말 씁쓸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내부자들은 사실 국뽕 영화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영화라면 사실은 이게 한국 정치에 대한 영화였구나라고 재발견하게 된 영화가 있어요. 매트릭스입니다. 네, 매트릭스가 한국 정치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뭐 12시에 뭐 애국가 같은 거 나올 때 뭐 대한민국 하면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모들 한국 사회 발전하는 면모 막 여러 개 막 보여주잖아요. 네네. 다 뻥이었어. 다 뻥이었어. 진짜 다른 세상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 진면목이 이게 천박할 줄은 몰랐다. 네. 이건 진짜 천박하기까지 한 거야.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나한테 한 표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고 그것도 이 천박한 놈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개인적으로 무력하고 박탈감 느끼고 정말 이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죠. 오죽했으면은 지금 검찰에 계신 분 이제 순실이 누나가 이제 뭐 대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얼마나 못 믿으면은 정말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검찰도 웃긴 게 10년 전 더 됐죠. 10년도 훨씬 더 됐는데 뭐 2003년 뭐 이때 노무현 대통령 처음 되고 나서 대통령 처음에 이제 검찰 개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평생 자기의 지금 전 돌이켜 보면 제가 노빠 출신은 아니지만 요즘에 막 내가 노방 가는 생각이 들 만큼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좋아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평생에 걸쳐서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뭐 정치적인 이익,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더 우선하고 상식을 우선하고 원칙을 우선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정치에 인생을 걸고 했던 것들이 뭐 지역구도 타파, 권위주의와의 싸움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한국의 또 발전을 막는 것이 지역구도와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말고 또 뭐가 있나 해서 언론이 또 문제다 해서 언론과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면서도 언론의 뭐 출입처 문화도 타파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문제도 한번 잡아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학도 한번 잡아보려고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잡으려고 했던 게 검찰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를 한번 추진했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발견했던 게 뭐였어요? 젊은 검사들도 이 싹수같게 노랗구나 이 새끼들. 그렇죠. 네. 정말 이제 본인들의 라인이 있는 거죠. 이 네. 선이 있는 거죠. 네. 그 선 밑으로는 정말 하찮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새끼들도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깔아뭉개니까 그냥 깨갱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잘해줄 필요가 없어. 인간으로 봐주면 그 새끼가 기어오르고 걔를 개로 보면은 정말 개처럼 구는 거야.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 이번에 대선 네. 출마 선언까지 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정말 개로 봐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진짜 개패는 맞을 수 있어요. 정말 요즘에 막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원책 네. 씨가 맨날 단두대 얘기를 하는데 설전에서 정말 단두대를 갖고 나올 사람이 이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아쉬운 게 예전에 한번 음주운전 한번 걸리신 거 한 게 있어갖고 그게 네. 나중에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좌파는 이런 작은 거에 무너져. 그렇죠. 지금 경찰청장 뭐 했습니까? 예.
그분은 뭐 했는데 지금 경찰청장을 안고 있는데.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작은 도덕적인 거 하나라도 흠집이 생기면은 좀, 물고 뜯고 늘어지는. 네. 어떻게 보면 좌파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약간 좌파에 있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나중에 걸림돌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근데 프랑스 혁명 아까 그 단두대 얘기 생각하니까 네네. 프랑스 혁명 때 목이 잘린 루이 16세랑 그 마누라도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로 또라이는 아니었어. 그렇죠. 지금은 총체적인 또라이인데 참 그런 점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에 와 있나.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과연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혁명에 비해서도 좀 참담할 지경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그때 뭐 루이 16세 이전에 뭐 그 할배 수준인 루이 14세 얘기 나올 때 뭐 짐은 곧 국가다 이런 거 하면서 그 당시에 전체주의가 얼마나 썩었었나, 우리 민중의 힘이 얼마나 약했나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 짐이 곧 국가 수준을 넘어섰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네. 누가 와서 잔다 그러면 그냥 자고, 아침에 옷 입혀주면 입고 가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뜨는 게 이제 전효옥 씨도 요즘은 슬슬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애들 자꾸 나와? 네, 옛날에 팽당했던 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예전 인터뷰들이 화제가 되기도 시작하고. 네. 이게 자체적으로 또 걔네가 대체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뭐,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최순실 씨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좀 길게 말했는데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거 너무나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영화가 또 영화입니다. 오늘 영화가 이제 순실이 누나처럼 이제 마법사가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순실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주술사 계열이고 오늘은 좀 마법사 계열인데 사실은 뭐 똑같죠.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하죠. 네, 그 대통령을 움직이는 마법사. 그러네. 네, 뒤에 마법사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뉴스 보고 얼마나 신기할까? 신기하죠. 네, 이게 사실 동양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주술. 네. 괜찮잖아요. 샤머니즘. 네. 그 최순실 씨가 그렇게 꿈을 잘 꾼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꿈도 잘 꾼다 그러고. 네. 사실 꿈은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잘 꿔요. 중간중간에 소리를 지르려고 제가 몇 번 깨고 났는데. 악몽을 꿔요? 악몽 꾸고 가끔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면서 웃는다고? 네,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꿈을 잘 때마다 꾸죠. 너 앞으로 행실을 조심해야겠다. 네, 그렇죠. 다 나타나. 가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시큰둥하게 저를 대할 때가 있어요. 꿈에서 제가 뭘 잘못한 거래요. 근데 가끔 정말 이런 생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항상 생생해서 문제죠. 네. 저도 살면서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동생이 꿈에서 너무 얄밉게 하는데 일어나고 동생 죽방을 때릴 뻔했어. 여자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참았는데 막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한 몇 시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자는데 이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꿈에서 이가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뭐 이러면은 가족 중에 누가 그렇죠. 병을 당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꿈에서 진짜 이가 쏙 빠진 거야. 근데 내가 그거가 너무 이상해서 그걸 다시 이를 막 넣었어요. 왜 우리가 이가 조금씩 흔들리거나 할 때 그걸 이제 잘 하면 또 안 흔들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몸이 알아서. 꿈속에서도 그거를 절박함을 느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빠진 게 다시 들어가서 안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너무나 그 새벽인데 너무나 식은땀이 몸에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나갔더니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 거야. 나도 뭔가 이게 불안해하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그 숨 쉬는지 딱 확인하는 거 있죠. 그걸 해본 거야. 그래서 다행히 숨을 쉬어.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일하느라 또 집에 안 들어오신 날이거든요. 네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다정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새벽에 아버지한테 문자로 아버지 정말 몸 조심하시라고. 꿈이 안 좋았습니다. 네, 꿈이 안 좋았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게 잘 많이 없어갖고. 뭐 그런 예지나 뭔가 민감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잘 꿈도 안 꾸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좋네. 사실 나도 그런 편인데 그냥 살면서 딱 2번 있었어요. 와이프는 잘 꾸죠. 근데 그게 약간 선잠 자는 거래요. 꿈 꾸면. 선잠이요? 예, 깊게 못 자는 사람들이 꿈 많이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얕게 자면 꿈을 많이 꾼다고 하고 깊게 자면 꿈을 또 못 꾼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룰 영화 여러분들 많이 눈치챈 수준이 아니라 누르고 들어오셨겠지만 그렇죠. 예.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마블 시리즈의 새로운 히어로의 그 출발점이 되는 영화겠습니다. 네. 일단 예고편 지금 한 30분 정도 했는데 예. 예고편부터 듣고 와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Doctor Strange,
You think you know how the world works? What if I told you the reality you know is one of many? This doesn't make any sense. Not everything does. Not everything has to. Through the mystic arts, we harness energy and shape reality. We travel great distances in an instant. How do I get from here to there? How did you become a doctor? Study and practice, years of it. There's a strength to him. But is he ready? Be careful which paths you travel down, Strange. Stronger men than you have lost their way. I am death. And pain. You'll die protecting this world. I can't do this. There is no other way. I've spent so many years peering through time, looking for you. What's this, my mantra? It's the Wi-Fi password. We're not savages. 다들 아시다시피 마블 코믹스의 영화입니다. 마블 히어로 중에 한 명이고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이제 탄생을 했는지, 배트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트맨 비긴즈부터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의 처음 어떻게 탄생을 알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정말 유망하고 유명한 외과 의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의사를 하기가 힘들어진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이 네팔이었나요? 네, 네팔의 에이션트 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정신적인 수양을 하면은 몸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정말 작은 희망을 안고 본인의 모든 돈을 털어서 그곳에 찾아가죠.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정말 주술사, 마법사가 되는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어요. 2번 봤어요? 예, 2번 봤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한번 보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날 또 3D로 한번 봤습니다. 왜 이 영화 3D로 나왔어요? 네, 2D도 있고 3D도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녹음한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열정. 웃기고 있는데 2번 본 다음에 우연히 한 거면서. 아닙니다. 사기꾼 진짜. 도박하더니 사기만 넣어서, 야, 아무리 나라가 이 꼴이라도 너까지 사기치면 안 되지. 무비 시내 영화방에 대한 열정. 열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2번 본 이유도 이제 2D의 느낌과 3D의 느낌을 청취자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번 봤습니다. 박근혜가 나라 사랑하는 소리를 하는군요. 네. 네. 근데 그 두 개가 좀 달랐어요? 3D랑 2D? 좀 달랐어요. 네, 먼저 2D를 먼저 봤었는데, 네. 2D를 보고 나서 이 영화는 3D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들기도 했었고, 녹음을 위해서는 이 생생한 느낌을 한번 또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뭐 크게 시간 뺏는 건 아니니까 뭐 2시간, 3시간 뭐 이 정도 투자해서 방송을 위해서 한 번 더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박 기사를 좀 알기로는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절대, 아무리 방송을 위해서라고 지금 드립치는데 절대 2번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죠. 그럼 그 마음에 들었던 지점 뭔가요, 도대체? 뭐 우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마블 빤 거? 그 인셉션의 깃방맹이를 날릴 만한
그럴 만한 이제 눈요깃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예. 진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사실 인셉션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미러 디멘션만 들어가면 뒤집니다 거의. 네. 이 공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공간을 바꿔버리는 그런 마법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게 마법이란 설정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공간을 막 바꿔버리니까 진짜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새로운 세계가 막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 영화를 3차원, 2차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을 똑같이 그 화면에 재생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 넓혀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화 속에서의 4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영화들이 흔치 않은데 이 영화는 그거를 초반부터 달성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인셉션은 꿈으로 들어갔다면 이 영화 속에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막 건물들이 막 섰다가 세로로 섰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사막으로 갔다가 무슨 다른 장소로 막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마법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런 눈요깃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 영화가 그냥 좀 단순하다라고만 생각이 좀 안 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양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네. 뭐 약간의 철학적인 대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두 번 봐도 그렇게 뭐 지루하다거나 아는 이야기를 또 하니까 좀 살짝 그냥 긴장을 놓고 있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대사를 보게 되고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두 번 봤던 것도 굉장히 좀 만족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 영화를 딱 처음 보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캐스팅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기존의 마블 시리즈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마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뭐 여배우로는 블랙 위도우 나왔던 스칼렛 요한슨이 있을 거고, 뭐 캡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이언맨, 헐크, 뭐 토르,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우들이 그냥 큰 영화에 많이 보는 배우들이다. 다만 조금 헐크였던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만큼은 조금 작은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던 배우지만 그 외에는 주로 큰 영화에 출연하시는 스타성 배우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영화엔 출연한 배우 거의 제가 볼 때 주연 모두가 기존의 마블 영화와 캐스팅 스타일이 좀 다른 오히려 DC 영화에 좀 더 출연할 것 같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은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 역을 맡은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그 오이 형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왔던 영화 몇 면을 살펴보면 다 작은 영화들이었어요. 아니면 작품성이 되게 강한 드라마적인 영화들. 네. 그 박기사가 엄청 좋다고 생각했던 그 이미테이션 게임.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왔었고 그 전에는 그 약간 덜 떨어진 친구로 한번 나온 영화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막 메릴 스트립이 막 오열하고 막 그런 영화. 예, 맞아요. 예. 네. 한 13방쯤에 다뤘던 것 같은데. 예. 어거스트 네, 가족의 초상. 네, 그 막장, 영화가 막장. 있었고. 네. 신종 막장이었죠. 그 영화도 있었고 뭐 그런 식의 영화들에 출연하던 사람이 갑자기 슈퍼히어로라니. 마법을 쓴다니. 물론 이 배우가 그 용 연기 한번 하면서 반지의 제왕 그 호빗 시리즈에서 네, 맞아요. 그 용 연기 한번 목소리 연기하면서 살짝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좀 이색적이었고 그다음에 레이첼 메가담스 이 배우도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출연했었고 그다음에 주로 멜로물에 출연하더라도 약간 그런 울림 있는 드라마 있는 작품들에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히어로 영화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네. 네. 멜로 영화 많이 했었고 네.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어바웃 타임에서 나왔었고 상당히 그런 배우가 여기에 나왔다는 것도 또 신선했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악역은 매즈 미켈슨. 매즈 미켈슨은 우리가 웨스턴 리벤지에서 한번 본 적 있죠?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끝내주는 악역. 그 악역이 아니라 주인공이었구나. 주인공이었어요. 네, 선역으로 그 악역들을 그 악역으로 에릭 칸토나가 또 나왔었네. 네, 아리 켄토나 나왔었고 이제 여주인공으로는 우리 에바. 에바 누님, 네. 에바 누님이 또 나왔었죠. 네, 에바 누님을 범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지난번에 횡단보도 앞에서 말을 해갖고 제가 깜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범하고 싶다라뇨. 범을 당하고 싶다. 범을 당하고 싶다? 네. 더럽히고 싶다 한 거 아니었어?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이라고? 네. 네.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제가 그래가지고 재수 씨를 생각해라 이놈아 막 그랬던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상상은 자유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에바 그린 누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또 뭔 소리?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 미스 나는 페레그린 못하겠어. 미스 페레그린 너무 보셨죠? 특별적이야. 난 거기 나오는 애들이 더 매력적이다. 불 지르는 애랑 그 하늘 날아가는 애. 당신은 좀 걔가 예쁘지 않아요? 에바그린 약간 로리타 느낌을 좋아하니까. 로리트랑 얘 노땅 좋아하는 거야. 저는 나이에 맞게 좋아하는 거죠. 아니 내가 욕 먹겠구나. 이게 진전되면. 에바 그린 거기 미스
페레그린. 네. 거기서 얼마나 고혹적이고 너무 깐깐하잖아. 매혹적이고 피곤해. 약간 그 고풍스러운 그 고급스러운 퇴폐적이지. 퇴폐적이면서 모든 면을 다 갖고 있는 지 맘대로야. 정말 멋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각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에바그린이 아니지. 그 매즈 미켈슨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배우가 또 따로 있어요. 틴다누니? 빡빡이로 나와가지고 나 그렇게 이분이 설국열차에 나오셨던 그분인가? 그렇죠. 예. 난 진짜 그리고 우리 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왔던 그분인가? 정말 캐릭터마다 넘나드는구나. 근데 틴다누님이 그렇게 피부가 좋았나? 틴다라니 틸다. 틸다누님이? 혀가 좀 짧아 오늘. 틸다누님이 피부가 그렇게 좋았나? 나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피부는 또 좋은데 캐릭터에 맞게 그 인중 부분을 좀 늙으셨어. 그렇죠. 네. 인중만 늙을 수 있나? 목에 정말 주름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뒤통수도 20대야. 뒤통수는 뭘 씌웠겠죠? 그런가? 네, 그렇겠죠. 근데 정말 피부가 정말 좋았고 그 눈도 되게 맑더라. 네, 눈도 엄청 맑고 저는 맨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표정도 그렇게 선하고. 네, 뭐 정말 처음에는 못 알아봤었고 저는 이제 컴버비치 형만 나오는 걸로 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컴버비치 형 나오다가 갑자기 아담스 누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아담스 누나가 나오는데 아담스가 우리보다 누나니? 나이를 몰라가지고. 몰라. 일단 이쁘면 누나구나. 돈 많으면 형이고. 아담스 누나가 나오더니 괜찮다 그랬는데 우리 악역으로 나온 네. 웨스트 리벤지에서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전 진짜 잊지 못하는 연기였습니다. 네, 뭐 그분이 또 나와주시고 네. 또 틸다 누님 나와주시고 굉장히 좀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사전에 베네딕트 형님 그 나오는 것만 알고 있다가 네. 뚱뚱뚱 계속 나오니까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을 했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 이게 이제 마블이라는 그 세계관, 뭐 마블 뭐라고 하죠? 이 마블 세계관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용어가 있던데, 그 마블의 그 세계관이 이 배우들, 할리우드 배우들에게 얼마나 그 매력적으로 비치는지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보여준 그런 영화, 납득시킨 영화였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야 이 배우들이 그냥 히어로 영화 출연할 만한 배우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담스 누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조형이라고 볼 수 있을 네. 만한 비중이었는데 그죠. 너무 귀엽더라. 너무 매력이었어. 네, 그 간호사 복장 입은 약간 네. 그런 그 의사 가운 입은. 나는 에바보다는 이 아담스 누나가 더 좋습니다. 아담스 누나. 그리고 요즘에 아담스 누나가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담스 누나 근데 네. 그 왼쪽 뺨인가? 그 점 같은 거 약간 오른쪽 나와있죠. 뺨에 사마귀처럼. 사막인데 이거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멜로 영화 나올 땐 그 부분은 의식적으로 안 보여줬었거든요. 음. 근데 스포트라이트도 그렇고 최근의 영화에선 그걸 의식적으로 더 촬영을 해요. 요즘 레이저로 그냥 지지면 될 텐데. 근데 자신의 배우로서 그걸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되게 뭐랄까요, 어떤 우리가 배우에게 갖고 있는 예쁜 그 선을 깨뜨리는 이런 요소가 그 배우에게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로버트 드니로나 로버트 드니로는 비슷하게 또 역시 사마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알파치노도 그렇고 배우마다 어떤 특정한 주름이나 아니면 강한 좀 외모적인 특성, 상처, 그 다음에 어떤 점, 뭐 이런 것들이 연기할 때 효과적인 그런 지점이나 그 무기로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레이첼 메가담스가 그 부분을 이제 미녀로서의 그런 연기만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자기의 무기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까 그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전 대통령 배우 하셨어도 장난 아니었겠다. 그분이 외모 중에 그런 걸 하나 갖고 계시거든요. 주름. 일자 주름. 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제가 볼 때는 되게 강점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진짜 드문데 레이첼 메가담스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여자 배우 그 정도 급이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나 이 부분 이렇게 찍지 말아주세요. 다른 쪽 뺨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 뺨을 일부러 더 들이미는 게 근데 뭐 밖에 사는 걸 싫어하네요. 아니요, 괜찮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여기 사마귀를 여기 뺐거든요. 박기자가 사마귀가 있었어요? 여기 점처럼 사마귀가 2년 전부터 갑자기 난 거예요. 나이 들고도 나나 보네. 나요. 네, 그래갖고 엊그저께 레이저로 좀 지져졌는데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또 크면 클수록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이거 다시 한번 해줘야 된대요. 긁어줘야 된대요. 네. 그러면 레이첼 루나도 다시 자란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컸어요? 레이첼 루나처럼? 아니요. 그만큼은 안 컸는데, 점처럼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갖고, 네. 가서 점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마귀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져주세요 그랬죠. 자신의 외모적인 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고 가는 배우 저는 진짜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배우가 그렇다는 게. 아담 샌들러는 너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진짜. 참을 수 없어 이 귀여움을.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이제 그 배우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이제 영화적인 내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네. 일단 이 박기사 이 영화 보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 뭐가 있었나요? 저는 오프닝부터 굉장히 좀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오프닝부터 인상이 깊게 남았었고. 오프닝이 막 수술하는 장면 같은 거였어요? 아니죠. 오프닝이 이제 그 미러 디멘션에서 싸우는 장면이었죠. 그게 거의 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거고. 목 빼는 장면부터 나오죠? 예.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영화를 처음 보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악당이 왜 악당이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한 3분짜리로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영화에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안 나온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화 원작을요. 네. 원작을 이제 넘기면서 밑에 자막으로 그거 한번 설명해 본인이 주실까요? 이제 설명을 한 거였는데 그 악당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매즈 미켈슨 연기했던. 네, 미켈슨 형이 연기했던 그 악당이 처음에 이제 가족을 다 잃어요. 가족을 잃어서 계속 막 술 먹고 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네.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되게 빨리 습득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공부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에이전트 1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크 디멘션으로 통하는 도로마무한테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본인들의 사람을 좀 모읍니다. 그 안에서. 네. 고의적으로 모은 거예요? 네, 모읍니다. 작정하고? 네. 너희들에게 더 큰 배움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에이전트 1은 안 준다. 나랑 같이 가서 배움을 더 얻고 싶냐? 막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몇 명이 이제 추종달이 생깁니다. 네. 네, 이제 추종달이 생기고 도로마무를 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책을 통해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추종달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이제 처음 시작 도부입니다. 진짜 그 부분, 지금 설명해주신 그 부분만 떼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좀 매력있다고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저는 그 매즈 미켈슨 형님이 이제 가족을 다 잃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배우한테 그런 마음이 든 거는 되게 오랜만인데, 난 이제 매즈 미켈슨, 미켈슨 형이 좀 가족 좀 안 죽었으면 좋겠어. 웨스턴 리벤지에서도 사랑했던 가족 막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잃고 나서. 네네.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에 박혀가지고, 지금 또 가족이 죽었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철렁하네요. 네, 일단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제가 최근에 이제 다빈치 코드 시리즈라고 할까요? 그 로버트 랭던을 주인공으로 한 댄 브라운 소설 세 번째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인페르노라는 작품인데, 기존의 다빈치 코드, 그 다음에 천사와 악마 영화 다음에 이제 나온 작품이죠. 톰 행크스가 주연했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있어요. 장면이라기보다 설정. 뭐였냐면, 언제나 그런 이제 댄 브라운 소설에서는 세계를 이제 파멸로 몰고 가는 어떤 악당이 나오고, 그렇죠. 그걸 네. 어찌어찌 휘말린 로버트 랭던 교수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싸움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상을 위기로 빠뜨리는 악당이 악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또 다른 선해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악역을 맡은 그 배우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간이 너무나 이 지구에 이제 바글바글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매트릭스에서 이제 인간이 바이러스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인간을 줄여야 한다. 네, 줄여야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있을 만큼 뭐 예전에 뭐 학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인간 줄여야 한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 돌아야 하고 그런 얘기 있었던 건데 실제로 질병을 퍼뜨려서 지금 인간을 죽여야 지금이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질병을 퍼뜨려서 인간을 죽여야 인류 자체가 더 종속할 수 있다, 오랫동안. 근데 지금 인간을 위한다고 인간이 이도록 하도록 놔주면은 지구 자체를 다 파괴해버린다, 인간이. 좀먹어버린다. 그래서 인간에겐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인류에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역 자체가 세균을 퍼뜨리려는 게 내가 지구를 지배하겠다거나 내가 지금 이 인간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로버트 랭던에게는 네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어딨냐. 네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인간 자체를 대부분을 죽여야 하는 건 사실이지 않냐.
그 자체가 방법론적으로 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의 싸움이 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딜레마로 느껴져서 상당히 매력 있는 구도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중간에 이제 매즈 미켈슨이 연기한 그 캐릭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악당이 아니다. 내가 이걸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오히려 속고 있다. 너의 스승이 악의 힘을 빌리고 있고 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고 위선자고 이런 대사들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길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 저 힘을 빌리려고 한다라는 방법론적인 차이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주인공들이 어떤 외부의 세계를 차단하고 방어하면서 완전한 알림을 주지 않고 네가 알면 더 무서워할 거야. 네가 다 알면은 오히려 도망가 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 지식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영화의 구도가 상당히 색다르다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 있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기존의 마블 세계관 좀 단순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매즈 미켈슨이라는 배우한테 더 끌렸습니다. 멋있었죠. 네. 자, 이 영화에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한 캐릭터가 누구였어요? 뭐 주목할 만한 캐릭터는 당연히 우리 컴버비치 형이죠. 네. 컴버비치 형. 우선 목소리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연기를 했지. 네, 그 목소리가 정말 죽이고 제가 작년에 네. 저희 이제 영화상 네. 시상식에서 그 주연 배우 네네. 거의 1순위였나? 2순위에 넣었던 것 같아요. 박 기사가? 네네네. 네, 지난해 수상은 유아인 씨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주연상. 네. 주연상에 넣은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도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제가 외국 배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를 안 쓰는 배우가, 왜냐면은, 저희가 대사를 제대로 억양이나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건 진짜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되게 판단을 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잘한다고 느꼈던 배우가 있었는데 이제 디카프리오 형이랑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왔던 이제 컴버비치 형이거든요.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잘한다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포스인가? 그렇죠. 아우라? 섬세함? 그렇죠. 눈빛부터 해서 약간 그게 저는 딱 그 두 배우한테 처음 느꼈어요. 연기 잘한다.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뻑 봤었는데 이번에 또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줬죠. 심지어 히어로를 연기했는데도 그걸 느꼈어요? 멋있었어요. 그 초반이죠. 초반에 이제 자기의 손을 손의 상처를 보고 계속해서 이제 방에서 덩그러니 남은 방에서 막 오열하면서 아담스 누나를 보낼 때, 아담스한테 지랄할 때, 그때 그때도 굉장히 좀 섬세한 연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맞습니다. 네. 아무튼 컴버비치 형님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성우 출신으로 출신이에요? 착각을 했을 만큼 외모는 성우 출신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도 성우 출신 배우분 계시잖아요. 네. 유명하신 나이 드신 분. 네네네. 약간 성우 출신이 말상에 좀 긴가 봐. 약간 그분도 그렇잖아. 울려 나와야 되니까. 네. 두성 쓰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성우 출신은 아닌 것 같고 네. 어찌됐건 단역으로 엄청 그 유명세를 인지도가 너무 낮았었잖아요. 셜록 하기 전에. 아무튼 그 약간 내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그 컴버비치 형님의 정말 매력이 제대로 좀 발산되지 않았나.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성우 지망생들이 성우가 안 되면은 뭐 할 것 같아요? 성우가 아니면 회사 다니겠죠. 그냥 뭐 취업하려고 하고.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합니다. 너 갑자기 뭔 개소리야 진짜. 합의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이 소송 들어와. 야, 박근혜보다 이게 더 무섭다 야 갑자기. 쇼크입니다. 야 뭐 개들이냐 이건 진짜. 연봉도 많이 준대요. 진짜예요 이거는 뭐? 일단 그만하자 여기서.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오네. 그렇죠. 갑자기 성우가 생각이 나갖고. 난 뭔가 대단한 배우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네. 보이스피싱이죠. 왜냐면 한석규 씨, 이병헌 씨, 배우 출신 중에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유별나게 많잖아요. 박신양 씨, 연습을 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못생겼어요. 좀 따져보면. 그럼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배우의 영화를 하나라도 봤다면 이 배우가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죠. 네, 진짜 매력이 쩌는 배우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매력이 진짜 있는 배우고 그런 배우가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선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느낌의 배우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아까 언급된 그 4명의 배우 같은 경우에는 멋있다라는 말이 통용될 만한 배우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모르도를 연기하신 분도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원래 원작에서는 이제 악당으로 나온다고 해요. 아, 악당 될 것 같더니 진짜. 네. 악당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의 연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사실 얘도 좀 질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속으로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영화 속에서 또 이런 마블 영화고 아무래도 많은 그런 스텝이 붙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 자체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전에 공포영화 인보카모스라는 영화를 찍었었고 그게 저희 무비신 영화방에서 다루는데 그렇게 훌륭한 영화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에릭 바나 주연의 공포영화였는데 근데 이 감독의 자질보다도 뛰어난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전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시나리오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또 사실 생각하잖아요. 되게 단순한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볼거리가 많고 그다음에 관객들을 또 재미를 느끼게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쓰인 게 그런 무기 같은 거 그런 무기적인 볼거리가 있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쓰이는 상당히 많은 그런 장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법사들이 자기가 장비가 마법사를 고른다. 이거는 뭐 아바타 같은 설정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생명체가 말 같은 게 너를 고를 거야. 뭐 교감해서.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만한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슈퍼소닉 같은 무슨 어떤 장화 같은 거가 선택이 돼요. 네, 모르도한테는. 맞아요. 네. 근데 주인공은 훨씬 그거보다 급이 높아 보이는 그 망토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했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 틸다누님도 그러잖아요. 제 모르도는 너무 고지식해서 자기가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앞으로 악당으로서 굉장히 좀 합이 잘 맞을 그런 캐릭터 대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우선 그 마블 캐릭터들 중에서도 닥터 스트레인지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다고 해요 원래. 아 코믹스에서도요? 네, 원래 많이 높았고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올 때 거의 뭐 두목급으로 나와도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헐크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헐크 그냥 가지고 놀겠더만. 아니, 디멘션에 너하고 그냥 혼자 놀리면 되겠더만요.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이길 수가 없는 거라서 지금 영화에서도 능력치를 좀 다운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다운시킨 게 이거예요? 네, 너무 원래는- 미스매치인데. 원래 너무 되게 미스매치죠. 그래서 원래는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면은 누구죠? 그 악당? 누구요? 어벤져스 최고 악당. 그 괴물 같은 놈. 누군지 모르겠네. 아무튼 반지 모으는 악당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네, 아무튼 그 악당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 해요. 원래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 리더 역할을 맡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한. 근데 이게 어벤져스도 사실 약간 실력으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리더인데. 그냥 이거는 뭐 충성심으로 리더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또 반지처럼 그걸 껴야지 이제 마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해리포터와 반지 저항을 엮어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요소들이 되게 새로운, 그러니까 2000년대, 딱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이 판타지를 장악했다면, 2010년대는 마블의 시대고, 그 마블에서도 마법의 영역은, 얘가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가 통합해서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인기를 굉장히 좀 많이 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벤져스의 이제 리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왜 포스부터 해서 네. 굉장히 좀 리더다워요. 예, 또 이제 뉴욕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예, 뉴욕을 지키는데, 근데 리더 측은 성격이랑 포용력이 없어. 예, 독자 노선이야, 얘는 딱 봐도. 금방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아이언맨은 우선 제낄 것 같고요. 예. 아이언맨은 그 출연료 때문에 제껴질 것 같아요. 네. 제껴도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회 수준이 아니죠. 예, 거의 그렇죠. 없어도 무방하죠. 근데 이게 볼거리가 분명히 기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아이언맨의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국방부에도 있고 이제 네, 그런 장비적인 매력이 이제 충분히 다른 과학자가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그렇죠. 팔콘 같은 애들이 벌써 계속 나와요.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마법사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캐릭터자 그렇구나. 마법사 나오기가 힘들죠. 네네. 마법사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아이링 요즘 핸드폰에 거는 아이링도 이제 그러네. 방패 아닙니까? 아 그게 어제랑 좀 다르게 보이네요. 네, 이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인데 네. 제가 또 이 정도로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리더가 스트레인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좀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하나 정도 꼽아볼까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뭐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이제 망토를 입고 처음에 날라서 딱 올라올 때 네.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도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고 2D로 봐도 굉장히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보았을 때. 네. 근데 이제 3D로 보면은 멀미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3D로 봐도 그 화려함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아이맥스관에서 봤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딱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무비신의 영화상 이제 또 연말의 시상식 금방 이제 또 다가옵니다. 네네. 벌써네요. 그때 이제 또 제가 최고의 1분 이걸로 추천할 만한 장면이 딱 이 영화에 있어요. 처음 새로운 세계를 만난 그 외과 의사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으로 그 네팔의 카트만두란 도시에 있는 카마르 무슨 타지? 네네. 카마르 타지 여기에 찾아가서 에이전트 1을 만나죠. 그 등장부터 에이전트 1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이 드신 분인 줄 알았다가 그 젊은 보이는 틸다 스윈튼이 진짜 에이전트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처음에 의심하고 자신의 성질머리를 못 버리고 뭐 논쟁을 벌이다가 진짜 신세계를 맛보게 되는 그 순간의 드라마가 있어요. 아, 그렇죠. 정말 그 초현실까지 정말 다른 세계까지 나갔다 들어오고 대화하고 그 속에서 이게 전 그때까지 올해 최고의 걸작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3D로 보면 난리 납니다, 그것도. 3D로 보면 3D로 나와요? 그렇죠. 멋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히어로물을 굉장히 좀 많이 본 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찾아서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것 중에 히어로물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별점을 많이 줬던 게 윈터 솔저였거든요. 네, 윈터 솔저였는데 네. 그 다음 영화가 이 영화가 되지 않았나. 진짜 저는 그렇게 고평가구나.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다크나이트도 이 정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봤을 때.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가 이 영화보단 좀 나았다,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윈터 솔저가 제일 고평가하는 윈터 영화거든요. 솔저는 진짜 걸작이에요. 네,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윈터 솔저에는 이 영화가 택도 없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해요. 영화적인 완성도나 구성이나 이런 게 사실은 보여줬던 혁신적인 장면, 눈거리, 볼거리 막 이런 거에 비해선 마법 같은 영화였어요. 눈속임이거든. 그렇죠. 마술같이. 네. 눈속임이 큰 영화라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윈터 솔저와 비교하기엔 많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영화를 저한테 있어서 좀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 건 앞에 말씀드린 그 배우들에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배우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 영화가 의외로 보여준 마법의 세계도 처음에 다른 시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그만 불 번쩍번쩍 하면서 이제 만드는 무기 정도 말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배우들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색달랐기 때문에 좋았다. 네, 그 부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대해서 필요한 얘기 거의 다 하셨죠? 네네. 네, 그럼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 추천을 하고요. 네. 예, 하는 이제 코멘트로는 넘치는 볼거리에 완벽한 연기들까지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많지만 의외로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빠지고 단순해지고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그냥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그냥 그렇게 단순한 구조일 수도 있겠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명작이죠. 명작이에요? 네, 명작이에요. 약간 컬트 영화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뭔가 그냥 재밌는 상업 영화 같다. 그런 영화적인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보인다. 윈터 솔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재미뿐만이 아니라 루소 형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마블 세계관을 루소 형제가 진짜 장악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장악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는 감독이었잖아요. 그랬던 루소 형제만큼은 택도 없겠다 이 감독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을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좋은 장면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말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블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끌고 갑니다. 네, 중심으로.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악역도 세져야 돼요. 악역 더 세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악역이 세면 세질수록 사실 영화가 좀 아쉬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표현이 부족해지니까. 이번 영화에서 제일 큰 악역이 모르도르 맞나요? 이름이? 도르마무. 도르마무 맞네. 모르도를 부자에 붙였구나. 도로마무 그 친구가 이제 외계에서 막 날아오잖아요. 근데 걔를 차단하는 장면이 좀 어이없게 나와요. 무슨 손오공 같이. 그렇죠. 예.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아동영화 홍길동 나오는 우레메로 변하는 줄 알았어. 저 그 장면을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봤거든요. 나도 유머러스하게 봤어요. 네,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는데 네. 도로마무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지구에 사실. 걔네가 소환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렇죠. 왔는데 계속 얘가 귀찮게 하니까 그냥 간 거죠. 특별히 싸울 만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영화를 보면서 좀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지금 밖에서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해답이 되네, 해소가 되네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정말 얘가 절실히 그거를 원했다면, 자기는 그렇게 불편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귀찮을 뿐이지. 네. 불편한 건 오히려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네. 계속 당해야 되니까. 아프죠. 네. 고통이 계속되는 건데. 도로마무는 재밌어 보이진 않거든요, 삶이. 권태로워 보이지. 왜냐면 자기의 세계가 악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볼 때 뭔가 재밌어 보이는 요소가 별로 없어. 자기가 너무 극강이니까 다 알고 권태로워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이벤트 계속 나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우리가 게임하듯이 이렇게도 죽여보고 저렇게도 죽여보고. 근데 영화 속에서 계속 죽이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럼 죽일 게 아니라 데리고 얘기도 해보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못 견디더라고 먼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악당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이런 있겠다. 이야기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악당이 너무 약해서 재미가 없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반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악당과 영웅이 싸운다기보다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초점이었고, 그죠. 예, 도로마부 같은 경우에는 싸울 마음이 없어요. 맞아. 그게 네. 해답이다.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소환하니까. 타결한 해석입니다. 타결한 네, 해석. 그 다크 디멘션이 필요하다고 소환을 하니까, 그래갖고 그냥 내려온 건데, 망토들은 알짱알짱하니까 계속 귀찮게 하니까, 시간도 아깝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싸울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네.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의지가 없는 거였고, 이 영화는 이제 강한 악당과 싸운다기보다, 그거죠, 그냥. 탄생을 알리는, 약간 부수적인 요소로 이제 나온 거죠. 네. 예. 어떤 캐릭터의 출발을 알리는 영화로 친다면, 이만큼 매력적인 출발, 좀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좋았어요. 좀 비긴즈보다 출발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배트맨 비긴즈요? 예. 전 배트맨 비긴즈도 상당히 좋은 영화를 평가를 해서, 비슷비슷하게 둘 다 좋았지만, 네, 시작을 분명히 알리는. 그 영화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출발은 좋네요. 네, 시작이 굉장히 좋죠. 그래갖고 저는 2편, 3편이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편은 또 어떤 얘기로 하려나 진짜 궁금하네요. 네네. 네, 그런 악당을 좀 잘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번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 악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악당이 아니에요? 네, 그냥 마실 나온 거죠, 마실. 누가 불러갖고 그냥 온 건데, 왜 또 부른 애 말고 다른 애가 귀찮게 하니까. 그럼 걔가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하잖아요. 진짜 탁월한 해석이네. 네, 협상을 하죠. 근데 협상 내용도 별거 없어요. 진짜. 너 좋아하는 애 데리고 가라. 알았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정도급 악당이 아니면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괴롭힐 수가 있는 악당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마법사들끼리의 싸움 이런 게 좀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뭔가 제2세계가 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르도도 이제 악당으로 변하니까. 네. 모르도랑 다투는 장면. 그리고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영화의 모르도의 포스가 너무 약했어요. 약했죠. 네. 그래서 과연 악당이 제대로 윈터 솔저보다도 약했어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얘기 충분히 많이 한 것 같고 네네. 앞에 최순실로 한 30분 잡아먹었는데 아, 그래요? 사실 한번 얘기는 했어야 되는 얘기니까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품질 방송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땐 모르도보다 최순실이 셉니다. 아, 최순실 거의 끝판왕이에요? 네, 왜냐면 최순실이 정말 대여배 고용했을 수 있어. 네, 뭐 무시할 수 없어요. 주술도 쓸 수 있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네, 이명박도 대마왕인데 뭐 같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을 그냥 애를 쓰시지 않았나. 지금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권위와 힘을 누리기 위해서 5년을 힘쓰지 않았나. 그 자금 뭐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많이 가 있을 거고 그때 구성한 권력들이 뭐 지금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아우, 순실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카 사위까지 생기던데요. 뭐 청와대에 넣어주고 네. 조카 친구도 넣어주고. 청와대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지 몰랐어. 네, 저도 나중에 와이프랑 잘 데 없으면은 청와대 한번 가보려고요. 아니면 그런 거 보면 서영교 의원 뭐 그 자기 이제 딸 이렇게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좌관으로. 네네네. 그런 얘기 가지고 막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었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 잘못한 거죠. 그렇죠. 국민을 위한 자리에.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적법한 권한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임명권이 있었고.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순실은 뭡니까? 대통령입니까? 5급이래요. 그것도 조카 사돈도 5급. 청와대 행정관 5급. 네. 와, 정말 대단해요. 네, 거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세상이 결국 그래서 마법사가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 뭐 그 배트맨 뭐 드웨인 이렇게 이름 뭐죠? 배트맨? 네. 네. 배트맨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당시에 이렇게 있고 또 그 아이언맨도 또 돈이 아무리 그렇죠. 많고 그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뭐 날고긴다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했다 뛰어나서 그렇게 됐다 택도 없습니다. 마법이 지배. 말 그대로 족밥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순실이 누님이 또 공식적으로 헤쳐드신 것만 해도 3천억이라는데 그거 티클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예. 그래서 얼마를 헤쳐드셨는지 정말 모르는데 아무튼 뭐 마법사가 지배하는 세상. 네. 지금의 세상을 맞이하여 저희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김 기사, 예, 박 기사였습니다. 무비 시네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